안녕하십니까. 바로 전에 정교회장 후보 토론에서 다시 돌아온 자유주제 토론을 맡게 된 진행자 오은샘, 서브 MC 김남기입니다.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순서로는 이제 이전 토론에서 후보자들끼리 이제 그런 의견 공유,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 토론에서 서로의 공약,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반문할 것들, 이런 본인의 의견을 이제 상대 후보자들께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순서로는 순발력을 보기 위한, 그리고 이제 정교 회장이 아닌 대신고 한 학생으로서의 그런 의견을 보기 위한 그런 주제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유 토론은 서브 MC 김남기 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서 규칙을 좀 설명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손을 들어서 이제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비난이나 비방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이준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이 학교 공용 와이파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네. 근데 제가 사전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학교 공용 와이파이 설치는 나이스 해킹이나 아니면 성적 조작 같은 가능성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기존에는 이제 이준원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 교내에 와이파이 자체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보안 절차. 좀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처음에 법령을 훑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 교내 와이파이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대, 그다음에 미디어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들도 책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노트북 등을 사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알아보고 그걸 수업에 바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강점이 논의되면서 다소 이제 기존의 신고 허가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서 교육부나 아니면 서부교육지원처 담당자들이 이 정도면 보안 수칙을 잘 수립했다라는 이제 가설이나 아니면 이제 확신했으면 간단하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자체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해서 행정실 차원에서 자체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KT, SKT, 뭐 이런 2동3사를 통해서 위탁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이준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각 학급별로 개별 와이파이 공유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보안상 취약점, 그 다음에 나이스 선생님들에 대한 서브 해킹 문제로 인해서 원래는 승인이 안 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위탁 구축형과 자체 구축형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는 지금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교육화 시대를 추진하면서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그 저희 팀을 제외하면은 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서 그 직접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막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막 하루에 체육 시간을 3시간 해달라. 근데 이런 것도 학생들의 의견이 그럼 다 아는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의견을 많이 얻어서 그러면 진짜 공약이 실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공약을 터무니없이 이뤄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성원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듯이 이제 모든 학생이 이제 학교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공약을 낸다.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 분께서 제시해 준 것을 전체한테 공개하기 전에 먼저 오픈 채팅 즉 익명으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여서 한번 거른 후 이제 미로스쿨과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대신고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그럴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대로 성인이 되기 바로 그 직전 상황인 거고 충분히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신구가 평판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방법으로 한다면은 그러한 공약이 이상한 그런 무분별한 그런 난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3번 후보님과 2번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의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등굣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구체적인 실험 방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 기사 등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었던 게 바로 은행나무 밑에 이제 망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제 망은 다른 뭐 치우는 거에 비해서 치우거나 뭐 기계를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도 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환경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교목이 바로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걸로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을 좀 경제적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한다면은 어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기사 등을 검토한 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네, 하세요. 지금 이 은행나무를 저희 학교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여러 학교가 은행나무 고통에 대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벌써 시범 운영으로 은행나무에 대해 이렇게 저희처럼 망을 해서 벌써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면적이 서울시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도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서로 후보자들 간의 그 공약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컨택트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볼 수 있고 지금 1학년 수학여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확실히 저희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어른들도 포함해서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른 틀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일단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삶의 양식 자체가 변화하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기존의 대면 문화 방식에서 비대면 문화 방식,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 각, 그 다음 서류, 기존에 이제 비대면 방식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저희가 낯설 상태인데요. 확실히 기존의 봉사활동, 각종 대외활동, 수학여행, 기타 여가생활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19 사태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각종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활동, 우리가 직접 재능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교보재단에서는 장애아동, 그 다음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가시설에 대한 설명과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봉사활동이라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외활동,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체험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비대면 활동의 특성상 저희가 직접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수많은 세트를 차릴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활동을 이제 아예 활용을 해서 굳이 우리가 직접 현장, 그 다음에 현지에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가 화상이나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쪽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그런 상호 교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 박지현. 저는 사회자님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다르게 제주도나 이런 국내 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하이나 이게 일본 이런 해외 지역으로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신에 그냥 2학기에 그냥 비대면 활동으로 바꿔서 하겠다 하면은 혹시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게
만약에 비대면 활동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단순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또 국내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비행기 타고 3박 4일 동안 모든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체할 방법은 매우 찾기 힘들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지금은 물론 할 수 없지만 2학기가 돼서 아니면 2학년 1학기 2학기가 돼서든 어떻게든 이거 대체할 방법이 없고 비대면 활동이나 다른 걸로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봐서 저는 어떻게든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든 2학년 2학기든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박지영 후보와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졸업여행보다는 체육대회에 초점을 뒀습니다. 남고의 특성상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축구하고 있는 남고생들 모습, 농구하고 있는 남고생들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3년 중에 한 번을 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이고 좀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체육대회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이틀 동안 학생이 추억을 쌓으면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추억을 쌓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체육부장으로서 선생님께 건의를 드려봤는데 2학기 중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2차 대유행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게 끝나고 나서 아니면 발생 안 하고 나서든지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체육대회와는 당연히 다른 방식이겠지만 방역 절차와 아니면 손소독 아니면 거리두기 같은 거 실천하면서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전 좋다 생각합니다. 앞서 후보들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역시 체육대회 수학여행 모두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이제 학창 시절의 마지막 그런 행사인데 그것을 없이 날려보낸다. 그거는 아무래도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사회자분들이 한 번만 여쭤보자면 만약에 그런 즐거움이 우선일까 아니면은 이제 막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막 전국으로부터 다 욕먹고 자신도 막 병원 입원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일단 한 개인의 그런 돌발 행동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듯이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로 나가기 직전에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는 공익을 생각해서 그런 체육대회 수학여행들은 조금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바 따라서 체육대회와 같은 경우는 전해를 생각했을 때 이제 대부분 체육대회는 학년별로 진행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년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최대한 모이는 것을 줄이고 지금 현재 대신컵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딱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만 딱 필드에 나와서 뛰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활용하면은 그런 체육대회 방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학여행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현재 2학기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내신이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저희가 아예 딱 정해놓고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말에 수학여행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나온다. 그때 저는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자유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정한 주제로는 창의 인재반이 지금 존재해야 되나 그런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유롭게 손 들어서 발언 받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추가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창의 인재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창의반과 인재반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제가 2학년으로 올라올 당시에 창의 인재반으로 이제 병합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의 인재반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누구에 대한 특혜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돈 내고 자사고를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 친구들에게만 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러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시간 나시면 네.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창의 인재반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창의 인재반이 저희 학교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창의 인재반이고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특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반이라는 자체가 특별하다는 의미는 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특출난 뭐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특별반이라는 자체가 일반 학생들하고 그 성적이 좋거나 뭐 우수한 친구들을 따로 특별히 더 대우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의 친구한테 들은 바인데 창의 인재반의 친구들은 먼저 대회 공지라든지 아니면 뭐 캠프 공지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독서록을 관리해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학생들하고 특별반 친구들하고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차별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반이 있기 전에 특별반의 학생들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학년 부장 선생님과 뭐 따로 담당 선생님께서 면접을 보신 결과를 바탕으로 뽑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그 투명성은 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이준원 후보 말처럼 확실히 창의 인재반은 전교생이 아니라 소수의 특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한 분야의 특출난 친구들만 모아서 특별히 공부를 시킨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문제로 제기됐던 선발에 대한 투명성 부재. 두 번째로 각종 대외 활동,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독서록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기보다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창의 인재반이라 해서 모든 사람, 소수를 특정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전교생을 모두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일단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 인재반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던 문제인데요. 어떠한 행사, 그 다음에 특별한 인원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모집할 때 그 정보가 모든 학급에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과반에는 이과반에 유리한 대회, 문과반에는 문과반에 유리한 대회가 공지가 되고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생은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어떤 학생은 지원했다가 붙고 어떤 학생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의 문제. 창의 인재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준원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년부장님과 담당 선생님께서 선발하시고 꽤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 서류 면접 1차를 통과한 후에 직접 면접을 통해서 2차,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 대외 활동 이런 쪽으로 중심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학업에 정진하고 싶어서 방과 후에 그 다음에 주말에 남아서 별도로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창의 인재반, 그러니까 쉽게 외부에서는 특별반이라고 이 특별반은 현재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름이나 명칭,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특별반 자체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특별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에는 특출난 학생들, 각종 외부 활동,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험을 종합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해서 들어가는 전형이 있고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보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앞선 후보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창의 인재반이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없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은 오히려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 인재반이라는 거는 특혜죠. 특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창의 인재반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뭐 공부라던가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을 챙겨준다면은 오히려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아예 없앤다 했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한 반에는 담임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학생은 약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대우한다. 이거는 당연히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 인재반 학생들이 만약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각 학생들을 이끌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고요. 또한 하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선발 과정에서 공정입니다. 현재 지금 다양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서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도 점차 엄격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렇게 누리려면 충분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현재 제가 제시되는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얻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창의 인재반에 대해서 단순히 성적, 활동 불합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체의 성실도 그런 것을 엄격하게 파악해서 한다면은 그런 외부에 대해서 그러한 비난이나 비판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것을 바로 없애고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고칠 만한 점을 학생들과 협의해서 고쳐본 다음에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백종원 후보께서는 정교 회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러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개진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현재 저희 반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창의 인재반 학생들을 조장으로 삼아서 이제 각 조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 조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 그리고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확대를 시킨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담당 선생님들에게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데 저는 창의 인재반을 없애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창의 인재반을 지금의 창의 인재반과는 아예 색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 외부 학교와 같은 특별반 명칭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저희 학교는 특별반이 아닌 창의 인재반입니다. 그 말 뜻을 보면 창의적인 인재가 있는 반이죠. 근데 하지만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고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노력한다 해서도 그리고 아무리 지금 앞서 있는 친구를 이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선정 과정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성적도 보고 다양한 서류 심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과정보다는 창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성적보다는 말 그대로 창의 인재반이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풀이 과정이나 아니면 한 주제에 대해 주고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고력에 대해 판단하고 이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대해 판단해서 그렇게 새롭게 창의 인재반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학생
학생들은 그 창의반이라 해서 공부 잘할 애들만 있고 이런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바꿔서 아예 창의적이고 새로운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의반에 들어가더라도 자율성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의반 같은 경우는 다 저기 그 창의반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부를 하고 싶고 창의력도 좋지만 자신은 자신과 맞는 공부 장소가 있고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학우들과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단 혼자 독서실에서 하는 게 좋은 학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나 카페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게 자신과 맞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좀 더 자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거 해야 될 경우도 많은데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될 때 하고 싶은 데는 나오고 아니면 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져서 학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의견 없으실까요? 혹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창의반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든 후보들께서 동의하셨듯이 창의반은 어떻게 보면은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직 특혜만에 노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비판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창의반, 그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견디면서 자신이 그러한 것을 해야 이제 창의반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창의반 선정 과정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양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만약에 창의력 그런 쪽으로 뽑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 다른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은 몇몇 선생님들에게 그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하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 종이에 적어낸 거를 온라인 게시판이나 학생들에게 투표하게 시켜서 아 이건 완전 색다른 발상이다. 이건 좋은 의견이라 느끼는 것을 투표로 정하여 많이 받은 학우들에게 창의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추가 의견. 네. 확실히 이제 뭔가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자를 몇 명으로 추려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맞는 말이긴 한데요. 창의 인재반의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해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적이 일정 수준 되는 사람, 창의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언제 저걸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은 창의 인재반 또는 그런 곳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동작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단 거기서 버티는 것을 존재로 창의 인재반이 운영되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모든 네 분의 후보자들이 서로의 의견 공유를 거의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 그리고 방금 자유토론에서도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기회였습니다. 네 후보들 모두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회장에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오늘 이렇게 의견 공유하신 것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신 것 다 이뤄나가시기를 바라며 제1회 정교회장 후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MC 오은생 서브 MC 김남기였습니다.